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오는 그 과정에 숙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이미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드리는 데이터를 믿으셔야 되고 그게 객관적인 자료니까 그걸 갖고 좀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대화를 하셔야겠죠. 특히 이제 아버님도 오셨지만은 각 가정에서 어머님의 역할과 아버님의 역할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께서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약간 짜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얘는 짜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한 번씩 크게 커피숍도 좀 데려가셔서 툭툭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은 이제 본인의 위치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위치 파악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꾸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학부모님? 저는 사실 고1 때 제가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갖고 미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중학교 때 잘 나갔는데 걔 이름 되면 다 알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를. 고1 때. 그리고 성적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보니까 자꾸 이걸 숨겼어요. 성적표도 숨기고 제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 가서만 나대고 이제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수를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지 않게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5, 6등급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야 너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지금 영어학원을 네가 몇 년을 다녔는데 5등급이냐 어이가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입시는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시는 거니까 여기서 5등급을 같이 인정해주는 분위기 근데 이게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걸 같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가 자꾸 숨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졸았다고 그러질 않나 뭐 우리 반 애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않나 막 의미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를 딱 자기가 이제 주제 파악을 했으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5등급 학생이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완전 빡세게 공부하고 고1 때 나 1등을 찍을 거야 막 이러면은 그걸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래 너를 믿어 잘할 거라고 생각해 이러시나요? 그것 또한 전략적인 부모의 입장이 아니고 야 5등급인데 네가 어떻게 1등급을 찍냐 우리 현실적으로 4등급 목표로 하자 11월 목표에서 아니면 내년 3월 목표 6월 목표에서 이게 맞죠. 그래서 그 단계별 플랜을 세워서 목표 설정하셔야 되고요. 학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학생 파악 정확하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 콘텐츠 제공을 하는 거죠. 얘는 지금 보니까요. 성적표 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가 듣기 문항인데 이 중에서 되게 쉬운 듣기를 골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기가 현저하게 기본 수준 이하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숙제는 너는 야, 듣기를 이렇게 해. 남들 다 한 세트 풀 때 너는 3개씩만 풀어라. 3개 세트가 아니라 이제 10개라는 게 한 세트면 3개 지문만 뽀개자. 듣기를 반복을 하자. 이런 맞춤형 과제가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이제 투게더이죠, 투게더.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학습 점검을 하고요. 공감대 형성하고 그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건 되게 명확합니다. 모평이 기준이에요. 6월, 11월. 1년에 2번. 제가 엊그제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이번에 서울대 수시를 쓴 어떤 학부모님이 어떤 토크쇼 같은 데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미 다 준비가 되셨고 되게 여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얘를 쥐잡듯 잡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하면서 동반해서 걷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고 본인도 원하고 있고 비전도 명확한데 그래서 잘 모르니까 모평이 끝날 때마다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 붙잡고 상담을 했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예. 학원에서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부담은 부담이고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건데 학교는 그걸 해주는 역할이 있고 학원은 당연히 그걸 해줄 만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찾는 것도 학부모님의 입장이지 지금 아이의 이제 대입이 있는데 누가 부담스럽다 아니면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소개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형 자체는요. 좀 빠르게 넘길 부분을 좀 드리고 내가 오늘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에요. 일단 고1, 고2, 고3 마무리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 플랜이 있으세요. 요거를 겨울에 이제 조금 같이 보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과 거의 비슷하신 거예요.
내일 모레 원서 마감인데 아직 외고인지 자유고인지 정하지 않으셨다.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고3 올라가는데 문이과를 다시 전과를 하겠다. 와, 대박. 헐, 진짜 완전 대박인 거라고 저는 진짜. 어떻게 고3 올라가는 애를 또 갑자기 전과를 한대요? 저 너무 황당해서요, 진짜 그 말씀 하시는데 진짜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이렇게 안정권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아무 전략 없이 그냥 전과를 한다. 국어학원에서 얘기하는 한마디 가지고 너무 전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학부모를 보고 얘도 그걸 같이 호흡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시기에 적절하게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신의 전국적인 등수 파악하고 최저 기준이 뭔지를 딱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과 플랜을 고1 때부터 작성하셔야 됩니다.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밋밋한 불광천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전략적인 것들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갔을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과 학생부 그리고 최저 이걸로 지원을 할 때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대 1이 넘어가는 학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입사제 경쟁률은 현재 12대 1, 13대 1, 1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준비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입시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초중고 간의 강사들과 리더들과 계속 회의하고 스터디하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교육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입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고요. 객관적인 대입 상담 저희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좀 여러 번 반복하시면 그만큼 좀 흡수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영어 시험 문제 유형 시험범위 없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어를 일단 또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영어 B형을 애들이 봐야 돼요. A형을 갑자기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A형 선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6월달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왜냐? A형을 선택했을 때 기준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A형과 B형의 레벨 차가 상당히 나고, A형을 선택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은 지방에 있는 저 먼 대학들입니다. 국공립대학교도 아니고. 따라서 A형이어서 2등급 받은 애는 B형이었을 때 몇 등급인지 그게 환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A형 받아서 2등급이라고 그러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으면. 학원에서 보면 B형으로 봤을 때 5등급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B형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니트, 그리고 어려운 시험 패스,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이 시험은 다들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라이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라이팅. 특히 지금 여기서 이대부고나 이화여고나 아니면 대성고나 이렇게 자유형사리고 혹은 외고를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저희가 지금 드리는 그 유인물의 뒷부분에 붙여있는 것은 명덕이나 그리고 이화여고 또 대성고 이런 학교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드렸는데요. 수행평가에서 에세이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어요. 면접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일단 라이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일반고는 좀 사실은 조금 그렇겠지만 그 자유형 사립고나 외고에서는 이 부분 준비를 필수적으로 겨울방학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에세이 라이팅 부분은 저희가 김진태 강사님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금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겟으로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좀 뽑아내서 그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부분들로 그냥 단순한 센텐스, 문장 라이팅이 아니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문단 전체로 라이팅하는 그 훈련이 있으면 굉장히 거저먹는 싸움처럼 독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걸 잘 할 수 있는 게 딱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그래서 한 2등급 이상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주아 어학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기초반부터 특별반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셋째 주부터 개강이 되고요. 12월부터 2월 말까지 이제 한 코스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럼 빠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중등부에서 진행하셨던 그 수강료나 이런 거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되 장소는 이곳에서 고등관에서 시작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12월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중3, 고1 문법 정리하고요. 수능 듣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듣기가 50%가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5등급 학생은 듣기만 잘해도 등급이 하나 올라요. 2개 이상 오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제일 이제 높은 반 같은 경우는 외고자사고 일반고 특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탭스 실전, 교재는 다 탭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탭스와 수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탭스는 듣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여기 레벨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탭스 해야 되는데 여기다 보내달라 이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해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탭스에서 500점, 600점 안 나오는데 걔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보다 수능에서 안정권을 딱 올려놓고 고등학교 시작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일단 토셀이나 니트나 수능이나 탭스 요 시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초등부터 중고등부까지는 객관적인 시험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시험의 주관처가 다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죠. 가끔 이제 초등학생들 뭐 필트도 시험 보고 IBD 토플도 시험을 많이 보시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4개 시험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입이든 고입이든 간에. 그런데 모태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교과부가 있고요. 교과부 산하 밑에 교육평가원이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수능 문제 내는 곳이죠. 그리고 EBS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평가원에서 당연히 서울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만들고 있는 시험, 여기가 바로 이제 탭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탭스는 서울대가 고대, 외대, 숙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만든 시험이 이제 니트라고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EBS는 지금 토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게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4가지 시험은 엄마가 같다. 그래서 기준도 비슷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초등부는 토셀, 중등부는 토셀과 수능 니트, 그리고 고등부는 수능과 탭스와 니트, 이런 기준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특목고 수업 공통점은 지금 탭스, 라이팅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로 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학사 일정이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들어간 아이들 1년 정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드리다가 많이 인터뷰를 해요. 질문도 하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가서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명도계고, 대일외고, 이대고고, 대성고 이렇게 가서 힘들어는 하는데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좋대요. 학교는 너무 좋대요.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지 학교는 너무 좋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고 알아내고 또 객관적인 또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서플리먼트를 뒷부분에 이제 저희가 첨부해서 같이 드렸던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들은 일단은 가장 알파는 뭐냐면은 탭스하고 라이팅 프레젠테이션, 라이팅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PPT 발표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수행평가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또 대학 다니는 또 학생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다 PPT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면으로 레포트 내는 물론 그런 숙제들도 있지만 PPT 발표라는 게 거의 50%가 넘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수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요원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좀 중요합니다. 자, 색깔이 총천연색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색깔을 어지럽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다음 주에 11월 14일 날 전국연합 모의평가가 있거든요. 고등부 학생들이. 근데 그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는 지금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11월 목표 잘 봐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고, 평상시 수업도 그렇게 진행되지만 시험을 목전에 두고서는 좀 더 임팩트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일요일도 이제 특강을 하게 됩니다. 내일도 저는 이제 수업이 있어서 일요일에서 진행할 건데, 미리 한번 보죠. 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보시는 이 성적표 폼이 나갑니다. 이게 기가 막힌 폼인 게, 위에 있는 이 테이블은 듣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테이블은 독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중상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적표 폼이 이건가요? 이거랑 동일한가? 그렇죠? 지금 저희가 상담하실 것도 이제 이 폼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상담하실 때 설명을 또 들으시겠지만 제가 개발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빨간 색깔은요, 어려운 문제예요. 1등급이 되려면 이걸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2등급인 학생들이 꼭 맞춰야 되는 등급 점수들.
그리고 보시는 점수대로 지금 4등급은 파란 색깔. 보시면 듣기가 여기까지라고 했는데요. 13번까지는 어떠신가요? 되게 쉬운 문제들이니까 얘가 이거 다 맞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라색 문제 17에서 22번까지 중에 얘가 하나를 이거 틀렸네요. 자, 그리고 3등급 문제에서 14번 하나 틀렸고 되게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듣기가 전체 22문항 중에서 2개를 틀린 학생. 자, 근데 여기를 쭉 봤더니 이제 독해예요. 독해에서 좀 가장 맞아줘야 되는 기본적 문제가 파란색인데 얘는 이걸 다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노란색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라색으로 넘어가니까 얘가 틀리기 시작하죠. 정확한 등급의 극간이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걸 갖고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너는 독해가 약한 것 같아. 야, 너 독해 좀 열심히 해라. 야, 단어 좀 빡세게 외우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어떤가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애들한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내가 숙제 잘해오라고 했지. 왜 맨날 지각하고 난리야? 뭐예요 이게? 무슨 시골 지금 장터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얘야,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네가 1등급을 찍어야 돼. 지금 이 정도로. 얘는 지금 이 정도면요. 점수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야, 다음번에 3등급 가야 돼, 네가. 네가 어디서 지금 삑사리가 났는지 한번 보자. 자, 듣기 오케이. 듣기는 좋다. 이거 왜 틀렸냐? 내가 22번 틀린 건 이해가 간다. 왜냐면 보라색이니까. 네 레벨에서 보라색 틀린 거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14번은 틀리면 안 되지. 야, 14번 체크해봐. 시험지 갖고 와서. 그러니까 왜 틀린 거 같아? 스크립트 한번 보자. 그래서 이래서 틀린 것 같아요. 집중력이 해이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자, 그러면 독해로 넘어가 보자, 얘야. 독해로 넘어가 봤더니 파란 색깔은 잘 맞았다. 그래, 역시 너는 꾸준하게 다니니까 그래도 요건 되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니까 노란색, 아싸, 노란색 3등급도 잘 맞았네. 근데 역시나 너가 꾸준히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즉 이런 거죠. 추론하는 문제. 예를 들어 이 내용을 해석해서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이건 맞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단어나 구분만 되면. 근데 빈칸 추론. 그리고 뭐 주제가 뭐냐, 요지가 뭐냐, 추론하는 문제들은 애들이 이제 못 풀어요. 응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추론 문제가 결국에는 이 빨간 색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에 지금 1등급을 못 찍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추론 능력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수시 원서 마감을 하는 지난 10월이었나요? 그때 저희 제자들이 이제 몇 명이 찾아왔었어요. 재수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외고를 졸업하고 최저가 안 맞아서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들고 온 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갈급한 거예요. 내일 원서 마감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불러달래요. 학영대를 써야 될지 홍대를 써야 될지. 친구가 내가 그걸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하냐. 너는 생각이 뭔데? 저기 막 묻혀버리겠대요. 지금 조급해가지고. 막 전공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난리가 났어요. 야, 학교에 가자. 경영이면 경영이지. 역사를 갖다가 정치를 갖다가 경영을 갖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소신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근데 얘가 되게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웃긴 얘기보다는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영어가 1, 2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1, 2등급이. 외국어가. 그래서 보통 어떠세요? 1, 2등급 나온다 그러시면은 야 조금만 더 해. 그럼 너 1등급 찍을 수 있어. 이게 우리 학부모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1, 2등급인데 지금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2등급 나오면 어떡하죠? 얘 꿈은 뭐냐면 111 찍는 거예요. 지금 1212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재수 종합반을 다니면서 동시에 영어 과외를 합니다. 60만 원짜리. 이게 현실이에요. 왜? 1등급 찍어야 되는데 2개를 틀리니까 자꾸 2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2개를 잘 맞추기 위해서 고액의 과외까지 해야 되는,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필사적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 문제들은 지금 빨간 색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원래는 3등급도 나오고 4등급도 가끔 나왔던 학생인데 이걸 좁혀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목전에 있는 꼴딱 보기에는 바로 빨간색 문제였구나. 이게 딱 분석이 나오고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추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걸 해결하려니까 과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각 레벨마다 포커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훑어서 모두 다 열심히 해가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점수대별 공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추론에 대한 능력을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많이 또 그 능력을 좀 쌓는 훈련들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성적표고 이걸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얘기가 잘 돼요. 아이들하고. 잠시 후에 또 나눠지셔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예비고의 합격부인데요. 이 학생 이름은 좀 가렸습니다. S탑반에 속해 있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누군가이실 수도 있는데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이렇게 이관이 되고 학생들도 저희가 트랜스퍼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기존 정보가 없이 하는 것보다는 같은 학원이니까 정보를 가지고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 없이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중등부에서 중3을 다녀봤던 선생님들이 다 작성하신 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07년 3월 모평, 2007년 6월 모평, 이거는 2007년도에 얘가 다녔다는 게 아니고요. 2007학년도에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우리 아이들이 작년 동안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평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총 10회차 이상의 시험을 얘네들이 봤어요. 축제를 해왔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들이 쫙 있습니다. 79, 86, 82, 82, 100점 만점이고요. 이 중에 듣기는 이 중에 42점, 독해 어법은 37점,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 데이터를 보고 믿으셔야지 중학교 내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영역별 헬스 성향 grammar, reading, listening grammar 하예요. 기본기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도 취약함. 사실은요 새로운 학원에 가셨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생을 받았을 때 이벤트 하나까지 가는데 여러분 정말 한 2, 3주는 걸려요. 사실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지? 숙제도 잘해오고 괜찮은데 상태가 뭐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보고 얘하고 상담을 해봐요. 근데 이런 멘트 그리고 뭐 리딩 단어량이 적어서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를 끝까지 읽지 않고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잡아요? 여기 데이터가 와야지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1, 2번에 정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끝까지 안 읽고 귀찮으니까 1, 2번에 지금 환장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리스닝은 중,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나은 편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를 끝까지 듣지 않은 표현 암기가 더 필요한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 그쵸? 자, 그리고 뭐 수업시간 태도 및 과외 수행도 개인 성향 및 특이사항 어머님께서는 그래서 어머님 성향 관리도 저희가 좀 엑스파일처럼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예, 내부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예비고일 개인 상담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학생들하고도 저희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지만 얘가 본 시험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험지에는 숫자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중3이지만 만약에 고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다른 과목은 없지만요. 영어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얘가 지금 현재 고3이라는 가정하에 갈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점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성적표예요. 이게 앞에가. 그래서 보시니까 3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의 학생이고 얘가 지금 고3이라고 한다면 동국대, 중앙대, 성균관대 정도를 지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숫자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직 얘한테 3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 삼아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고 다른 과목들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공부와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는 또 이제 기간별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총천연 색깔의 저 성적표가 있다 보니까 3개월 안에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지 목표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죠. 듣기를 기본으로 잡자? 아니면 넌 장문 독해가 주약이니까 그 부분을 따로 맞춤형 관리로 좀 진행을 하자. 3개월간의 어떤 2개월간의 이런 어떤 목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학습 플래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 플래너를 저도 지금 한 10명, 12명 이 정도 학생들만 관리를 해요. 각 담임마다 이 정도 숫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할 만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옥신각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그 스프링노트를 저희가 좀 따로 비용을 제작한 걸 안 줘요. 처음에 한번 해보라고 종이를 그냥 낱장을 주면 역시 잘 안 해올 경우에는 하지만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숙제나 이런 거 열심히 해오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어저께 저하고 진행했던 학생은 국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영어만 해요. 영어를 또 잘하는 애가 잘하지도 않은데 수학도 학원 안 다니고 나 놨어요. 어머님하고 상담해보니까 어머님은 얘하고 얘기하면 자꾸 싸움이 되고 너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얘기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가고 짜증신이 입신하셨잖아요. 애들이. 그래갖고 입만 열면 짜증 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하고 했던 얘기는 야 국어를 안 하면 어떡하냐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EBS 교재 하나 수능특강이라고 돼 있어.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가서 주말에 하나 사서 무조건 한 챕터를 풀어갖고 와라. 그리고 사탐에서는 너가 지금 한국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 챕터만 요약 정리를 좀 해봐봐. 너가 한국사 재밌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주말 과제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때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이런 식의 플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강사들은 이거를 갖다가 같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 모의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코멘트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예, 고등부 특별관리학교는 대일, 명덕, 대성, 이대보고, 이화 여고학생들의 특별관리입니다. 이게 여기 못 들어가면 그럼 특별관리 안 하느냐? 여기서의 특별관리는 얘네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이 학교의 내신 상황이 굉장히 일반고랑 좀 다릅니다. 교재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단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학원에서는 This is vocabulary, 중급이나 고급 해커스를 외우는데 이 학교들은 그런 단어집이 아니라 아예 중간 미만에 뭔가 들어가는 교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1년 동안을.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그걸 보게 되고요. 여기 속해 있지 않아도 사실은 충실은 어휘끝이라는 교재로 지금 계속 중간 내신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부분 육률복화 어원편을 서버에서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고등부 그걸로 다 바꿨어요. 고급 들어가는 애들 말고. 그래서 저희가 편집 다 해서 고등부 오면 육률복화 어원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있고요.